갑시다. 이제 하게 될 주제는 뭐냐면 급수예요. 급수. 급수는 사실 쌤이 사전을 찾아보고 막 했는데도 저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약간 어감이 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쉽게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진행을 할게. 우리가 이 앞에 단어에서 다룬 건 뭐냐면 수열을 무한히 나열하면 그 항의 값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어.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숫자 값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어.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어떤 수열의 항의 값을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야. 괜찮니?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생겨버릴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2분의 1부터 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2의 거듭적 6분의 1을 더하는 거야. 이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더하면 얘는 이제 쌤이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가 제일 쉬워서 그래. 직관적으로 보여주기가. 그냥 좀만 더 해줍시다. 요 한 변기를 1이라고 하세요.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럼 저기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 잘랐을 때 이만큼 넓이가 2분의 1이 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또 반으로 자르게 되면 요만큼 넓이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또 반을 자르게 되면 요만큼 넓이가 8분의 1이 되겠지. 또 반으로 자르게 되면 요만큼 넓이가 16분의 5. 그래, 괜찮지?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무한히 잘라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끝이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얘를 그냥 다 채우겠지, 맞지? 그래서 이 값은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무한히 더하는데 그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됐어? 계속 커지겠지. 양을 먼저 발산하는 게 그게 또 제일 일반적인 상황일 거야. 근데 우리는 무한히 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한히 더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슈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무한히 더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려. 괜찮니? 우리는 지금까지는 저기다 어떤 n, 뭐 2n 이런 걸 썼잖아, 맞지? 근데 저기다 무한대로 써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하겠다. 근데 문제는 저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슈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더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야, 답 뭐야? 나 계산하고 있다니까. 답 뭐야? 계산하고 있다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치? 저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약속이 사실은 필요한 거야.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게 돼.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우리가 SN이라고 쓸 거고 얘를 부분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원 수열에서 배웠던 SN이랑 같은 얘기이긴 한데 관점이 약간 다른 거야. 우리는 지금 무한히 더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n항까지 합은 전체의 뭐에 불과해? 일부에 불과하잖아, 맞지? 그래서 저걸 따로 이제 부분합이라는 용어로 급수 단어에서 부르기를 한 거야. 그리고 정의 하는 거야. 정의야, 정의. 저 부분합의 극한을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해버리는 거야. 괜찮니? 다 필요 없고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구하면 그게 답이야 라고 약속한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건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건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지. 결국 우리가 S1이라는 친구는 A1과 같잖아, 맞지? S2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A2랑 같단 말이야. S3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와 같단 말이야. 뚱뚱뚱 가고 뚱뚱뚱 가서 SN이 있는데 얘는 A1부터 AN까지 합과 같을 거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부터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얘를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를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친구랑 계속 같은 상태로 갈 거 아니야. 무한히 더하는 거랑 SN의 극한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이거랑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이걸 구하라고 시키면 원칙은 뭐야? 부분함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걸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의 자체는 저게 전부야. 괜찮아? 윤수야 안녕? 괜찮아? 승민도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 상황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게 되면 그런 거지. 우리 이거는 무슨 수열이지 지금? 등비 수열이지. 자, 이게 쌤이 이제 일단 내가 이제 이렇게 너희들한테 웃으면서 느끼는 건 이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생각이 방금 들었어. 쌤은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자, 어쨌든 약간 살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쌤이 널 보고 쓰던 무슨 생각해?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아니야? 오케이. 고마워. 자, 어쨌든 합시다. 자, 등비수열. 그러면 이 친구의 부분함 n번째 한까지 합을 이제 구해봅시다. 어떻게 되지? 공식 학봉 첫째 항이 얼마? 2분의 1. 공비도 얼마? 2분의 1.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약분될 거고 남는 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인데 1은 1로 수렴하고 2분의 1의 n제곱 0으로 수렴하잖아, 맞지? 그럼 극한값이 얼마가 돼? 1이 되어서 이 친구랑 실제로 같은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튼 어쨌든 정의라서 우리가 조금 덜 납득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긴 해야 돼. 괜찮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SN을 나타내는 기호가 하나 더 있었잖아, 맞지?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쓰기도 했었단 말이야, 사실.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쓰려고 봤더니 자, 리미트, 이거 그대로 쓰면 되네. 내가 헷갈렸다. 어쨌든 리미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기호와 이 기호도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실제로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는 이 친구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급수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저거 두 개를 합친 게 저 급수의 기호랑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 급수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이 친구의 성질이 생겨. 급수의 성질. 근데 이제 원래 그 성질을 적용할 때는 이제 더 좁아지는 형태로 정리가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성질을 이야기하려면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둘 다 이거에도 적용되고 이거에도 적용되는 성질들만이 이 친구의 성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급수 AN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1에서 무한대까지 BN이 이제 베타로 수렴할 때 이거 1대가 출발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 리미트의 성질은 언제만 성립했어? 다 보인다. 궁금해서 읽어볼까 나 찾는 거야, 그렇지?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 리미트의 성질은 언제 성립하지? 수렴할 때 성립하잖아, 맞지? 수렴할 때 뭐에 대해 성립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에 대해 성립하잖아, 맞지? 시그마의 성질은 언제 성립하지? 얘는 조건은 딱히 없거든. 근데 성립하는 건 세 가지야. 실수배, 덧셈, 뺄셈. 맞지? 그래서 급수의 성질은 수렴할 때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C 곱하기 2n 이렇게 되면 C로 묶어낼 수 있다. 실수배 관한 성질 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다시 시그마에 걸린 조건과 리미트에 걸린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저 급수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에서는 수렴 조건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딱히 조건은 없는데 덧셈 뺄셈 실수배만 해. 그 둘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성립하게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진행을 합시다. 이야기를 안 했었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어떤 특정 값으로 바꿔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값을 편의상 S라고 합시다. 이 S를 가리켜서 합 또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특정 값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냥 발산한다고 하고, 이 급수의 합에서는 이제 발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열일칸에서는 발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가지지 않았어? 가졌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혹은 진동하는지. 이렇게. 사실 절대값이 커지는 진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 근데 급수에 대해서는 그냥 딱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만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교대급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문제를 좀 풀고 할게.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2n-1분의 2n 더하기 2n-1 곱하기 2n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 그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자, 해봅시다. 뭐 하라고? 이거 하는 거는 다시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이 커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1 곱하기 2k 더하기 1분의 2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급수 시그마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면서 하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에 빠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1분의 1 이는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어떻게 되지 이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앞에는 상수고 얘는 0으로 가니까 값 1이다 이렇게 풀어봐.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n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2n. 이 친구를 보고 가끔 이제 유리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야. 유리화는 이제 분모에 이제 무리식이 있을 때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잘못 썼네. 리미트 n이 무한이 커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벌써 쓴 겁니다. 그래서 루트 2k 더하기 2 빼기 루트 2k.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지금 괜찮아? 이거 밑에? 자, 그러면 이는 어떻게 되지? 승호야 어떻게 돼? 천천히 생각하면 돼. 얘는 어디로? 무한. 얘는 상수잖아. 무한대 빼기 상수는? 무한. 괜찮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사실 급수에서는 발산이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지 발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시 이야기를 끊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 급수에서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수학을 이제 학문으로 다루는 이제 그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들 사이에서 약간 논란이 되었었던 사실 주제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급수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 어떤 것 같아? 수렴하는 것 같아? 수렴하지 않는 것 같아? 응? 안 하는 것 같아. 오, 한결이 감각이 정확하군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이걸 보고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아니지? 좀 뭐였더라? 하여튼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좀 이제 그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리가 지금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교대급수에 대해서는 그 SN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교대급수라는 것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을 가리켜서 교대급수라고 불러. 괜찮니? 저기 부호가 어떻게 해서? 불러 바뀌잖아, 맞지? 저런 것들의 합을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의 합을 구하려면 아까 우리 급수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 급수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지? 부분합을 구하고 극한을 취했잖아, 맞지? 그럼 저거의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저 친구는 부분합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곤란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냥 S2n-1 구하. S2n을 구하자. 그리고 이들의 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자 라고 정한 거야. 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an이라는 친구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이 커질 때 sn과 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 sn이라는 것의 이름이 뭐였지? 시호야 뭐였지?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맞지? 부분합이었다,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합은 수열이다, 수열이 아니다. 부분합은 민구가 수열이다, 수열이 아니다. 민국이 더 졸려. 자, 부분합은 수열이다, 수열이 아니다. 아니, 자, 사실 AN이 있어. 우리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가 SN이잖아, 맞지? 오케이? 우리 수원 이야기죠, 수원 이야기. 얘는 수열이야, 수열이 아니야? 아니, 말을 잘못했다. 얘가 수열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수열이야, 수열이 아니야? 수열인 거 맞지? SN도 그냥 기능을 가지는 거야. 무슨 기능을? 얘의 합을 항의 값으로 가진다는 기능을 가진 거지. 이것도 수열이야. 이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지? 도함수도 그렇다는 얘기야. 도함수도 함수야. 맞지? 다만 원래 함수에 대해서 그 친구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진다는 기능만 가진 거야. 재원아 쓴 말 이해돼? 네. 오케이. 이상한 드립을 칠 뻔했는데 안 칠게. 좀 약간 패들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원이 아버님도 사람인데 재원이 아버님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런 패들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맞지? 근데 약간 좀 고민돼서 그래서 안 하려다가 재원이가 표정이 이상해져서 해버렸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오케이. 적절하긴 한데 맞지? 약간 차라리 재원이를 가지고 할 거는데 재원이가 사람이긴 한데 자, 어쨌든 자 얘도 수열이야, 얘도 수열. 근데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성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지 않군요. 쌤이 잘못했다. 맞지? 무슨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냐면 수열의 극한이 사실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 맞지? 나는 무조건이 맞지? 간단하지 않아서 뭐가 있냐면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수렴할까? 일단 다시 이게 지성을 한번 믿어볼게. AN이 있어. AE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어떤 수열이야? 만? 있는 수열. 그럼 뭐하는 수열이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다시 써볼게. 얘가 알파로 수렴해.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야 되지?
알파로 수렴해야 되지. 승민아 괜찮아? 생각해봐.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말은 A의 모든 항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결국은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물론 N이 충분히 크면. 맞지? 그럼 거기서 짝수 번째항 빼내도 그 짝수 번째항들도 어디로 가고 있을 거야. 우리 다 알파로 가고 있어. 맞지? 그러면 거기서 짝수 번째항 뽑아도 걔네들도 어디로 가고 있어. 알파로 가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홀수 번째항만 뽑아도 한 번호 3 몇수인 것만 뽑아도 다 알파로 가겠지. 맞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질문. 이건 참이야. 이거 민호와 이건 맞아 틀려? 아니 왜 이렇게 고민해? 간단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응? 이거지. 야 짝수 번째항만 알파로 가는데 홀수 번째항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 사이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거 왜? 자 생각해.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n제곱 생각해봐. 걔 홀수 번째항만 나열해보면 뭐야? 전부 다 마일 이렇게 가는 친구잖아. 맞지? 근데 짝수 번째항만 나열하면 어때? 1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그럼 짝수 번째항 어디로 가? 수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중에 한 가지잖아. 그냥 계속 1인 거고 1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수열 전체는 수렴 안 해. 아예 수렴 자체를 안 해버려. 진동이니까. 승리 잘 이해하고 있어? 다시. 진영.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지성을 활용해라. 아니 짝수 번째항도 알파로 간대. 홀수 번째항도 알파로 간대. 그럼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홀수 번째항, 짝수 번째항도 홀수 번째항도 아닌 항이 수열에 있어 없어? 홀수 번째 항이거나 짝수 번째 항이겠지. 그럼 그들 둘이가 알파로 간다는 말은 수열 전체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지. 맞지? 승민이가 알고 재원이가 이건 진짜 실수야. 자 어쨌든 재원아, 그래 재원이가 저 사람 뭐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 재원아 이해돼? 네 이게 오케이. 이걸 쓰겠다는 얘기지.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이 SEN-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부분합 그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하기로 했었거든.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항의 합은 구하는 게 할만한데 한 번에 그냥 SN을 구하는 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이거랑 구해서 그 극한값이 만약 같다면 그냥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되지. 맞지? 근데 다르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짝수 번째항 알파로 가고 홀수 번째항이 다른 걸로 간다면 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같은 이유로 SN이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이거 그 짝수 번째항의 합은 얼마가 될까? SEN은 뭐가 되지? 무슨 수열이 될까? 수고야. SEN은 무슨 수열이 될까? 수열의 기본은 나열, 관찰, 규칙 발견이야. 오케이. SEN은 뭐지? 해줄게. SEN은 뭐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야. n에 1 넣으면 뭐지? S2. 그치? 그럼 두 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야? 0. 맞지? 네 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 0. 너 쓸 필요가 없겠지. 맞지? 얘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괜찮니? SEN-1도 마찬가지 구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돼? 첫 번째 항까지 얼마? 마이너스. 세 번째 항까지 얼마? 또 마일 이렇게 하는 소리잖아. 마일이야 마일.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친구의 극한은 얼마?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야. 그래서 같지 않아. 그래서 주어진 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리미트 SN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괜찮아? 근데 이제 그 혹시 라이프니츠라고 내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엄청 설득력있어. 깜짝 놀랐지. 이거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지.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시작을 마이너스로 해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이거 바로 풀면 처음이랑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랑 같잖아. 그래서 S라서 이 S는 마이너스. 그래서 S는 마이너스. 엄청 설득력 있지? 맞지? 근데 사귄 거야. 오케이? 어쨌든 이거 오처럼 깜놀했어. 이거는 그냥 쌤 잘못했어, 알았지? 뭐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 실패한 얘기. 약간 사기야, 수학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걸 예로 봤으니까 수렴하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가는 이제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도 교대급수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 뭐야? 자, 항의 부호가 바뀌면서 이제 더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를 할 건데 이 친구 SEM-1을 구해봅시다. 얼마가 되지? 오, 맞아. 자, 이걸 구해봅시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용자. 다 눈 마주쳐버렸네. 용자. 해봅시다. 1번. 띠링띠링. 지성이 움직이고 있다, 맞지? 아, 네, 해줄게. 아니네. SE는 왜 항의식 잡아? 바보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아니, 그래, 더 친절하게 해줄게. 써주면 되지, 써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진짜 쓸 수 있겠지. 뭐라고 쓰면 돼? 말 안 해. 말할 줄 알고 미리 썼는데. 자, 어쨌든 저렇게 되는 거지. 승우 괜찮아? 지영이도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리미트 취하고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1이, 여기다 리미트 취하고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1이지. 지금 둘이 어때? 같아. 그다음에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이게 교대급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한결아 이것처럼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도 잘 이해하고 있어? 아까 걱정되는데. 자, 아까 거기 3번 봅시다. 3번. 쌤이 하면 거의 비슷하다, 맞지? 이렇게 생긴 친구 같아. 자, 해봅시다. 자, SEN SEN-1 한개를 할 수 있겠어? SEN이 더 쉽다. SEN이 뭐지? 0. 이제 민수야, SEN-1은 뭘까? 같이 해보자. SEN-1은 처음에 첫 번째 한까지 하면 그럼 얼마? 1이지. 세 번째 한까지 하면 얼마야? 아니지. 2분의 1. 다섯 번째 한까지 하면? 그래. 그럼 일반항이 뭐지? 하나 더? n분의 1. 그치, n분의 1. 여기다 리미트하고
여기다 리미트하고 여기다 리미트하고 여기다 리미트하면 전부 어디 봐? 다 0으로 가져놨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얘가 같음으로 극한값이 0이다. 주어진 급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장에 625 공차 4n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4n 더하기 2가 an이 되겠다. 맞지? 자, 그때 n은 1에서 이거 합도 구하래. SN은 뭐지? SN? SN은 어떻게 구했지? 승리가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쌤이 뭐 한 건지 아는 사람. 얘가 4잖아. 2차 함계수는 공차의 절반. 첫째 항 1, 첫째 항 6, 첫째 항 6. 맞지? 그렇게 하면 맞춰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1에서 무한대까지. SN이 이제 2배의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분의 1을 묶어내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걸 하지 말고 우리 부분합을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시그마를 바꿨습니다. 리미트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도 공식화 시켜버릴 수 있는데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친구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분수 써야 되지 않지? 이걸 여기다 써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4분의 1 빼고요.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 시그마가 지금 나왔군요. 다시 시그마 쓸게. 자, 이거 시그마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아는 사람? 항상 이렇게 되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서 외우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 1로 수렴, 이 2분의 1로 수렴, 이 0으로 수렴, 이 0으로 수렴. 그래서 나누고 2분의 3, 1분의 3이 나게 됩니다. 괜찮지? 네. 자, 급수의 성질인데 그럼 일단 아까 계산을 위한 성질은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명제 하나를 이야기 좀 해야 되거든요. 해봅시다. 자, 저 명제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무한히 더했는데 수렴할 때 어떤 특정한 값을 가까워진대. 그럼 더하는 게 어때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되겠지. 그래야 더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 오케이? 사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어차피 급수는 이거랑 같잖아. 리미트 SN과 같아.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을 S라고 하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우리가 AN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잖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SN이 S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SM-1도 S로 수렴해.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아까처럼 우리가 수열 AN과 수열 AN-1의 관계가 뭐지? 얘가 1, 2, 3, 4야. 그럼 뭐지? 얘는 별 1, 2, 3 이렇게 가는 수열 아니야? 얘만 뭔지 모르는 거야. 맞지? 왜냐면 여기서 A0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이 수열과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구조는 어때? 똑같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면 얘도 어디로 수렴해? 같은 것도 수렴하겠지 사실은. 괜찮니? 이렇게. 그러니까 SN이 S로 수렴하면 SN-1도 S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얘 수렴해 안 해? 수렴해? 얘 수렴해 안 해? 수렴해. 우리 리미트 뭐해도 괜찮아? 분배해도 괜찮아. SPS가 되고 그럼 결과는 뭐야? 이렇게 돼. 괜찮지? 그래서 급수의 합이 수렴하면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도 수렴한다. 이게 급수의 성질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뭐도 참이야? 배우도 참이잖아. 지금 배우를 써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에서 뭐한테까지 AN이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참인 거지. 왜? 이게 참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참인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0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급수의 합이 어떤 특정 합수로 가까워지지 않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값이고 이게 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0으로 가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할까? 승호야,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응? 근데 우리가 0이 무한소가 다 똑같니? 다 똑같진 않니? 다 똑같진 않지. 0으로 가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어. 얘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좀 천천히 가까워지는 놈이 있을 수 있고 완전 세게 가까워지는 놈일 수 있거든. 그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고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어. 오케이. 자, 예를 들어줄게. 그리고 이 예 두 개는 사실 이제 유명한, 정확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발레입니다. 둘 다. 첫 번째 쉬운 발레부터 들게 되면 자, 이 친구입니다. 저거는 일반항이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이거든.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맞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급수를 계산하게 되면 n은 1에서 뭐한테까지 루트 m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 다시 얘를 이제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를 바꾸게 되면 사실 아까 앞에서 똑같은 거 숫자만 바꾼 거 했었거든. 그 1번 문제 2번이었나? 그 문제였어.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발산. 괜찮니 지금? 괜찮아? 누구 질문 있어? 진짜 없어? 그래서 분명히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급수를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진혁이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예는 사실은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교사님 주도서에 있는 예인데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얘도 발산하거든. 얘가 발산하는 거 보이는 바퀴 좀 희한해.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년에 다 볼 거야. 내년에 아니고 올해 겨울이라. 급수니까 맞지? 급수는 바로 할 거니까. 수민아, 이제 집중이 안 되니? 강력한 터치를 해줄 수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발레를 듭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약간 나이스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무한히라는 이벤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얘를 이제 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 급수를.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이게 실제로 무한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괜찮니? 안 괜찮지 사실. 그렇게 되는데 쌤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시호야 0.9땡이 1이래. 마음이 편해? 안 편하잖아 맞지? 약간 인간이 본능과 약간의 갭이 있거든. 어쨌든 조금 작잖아. 그렇지 않니? 진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본능은 0.9땡과 1이 같다는 건 당연한 거야? 약간 그래도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어.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서 무한은 약간 논리로 가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직관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도 돼, 맞지? 그래서 집합론 처음 만든 사람이 칸토어잖아. 칸토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 그 다른 수학자들한테 너무 까여가지고 미쳤어.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어. 안타깝지. 그 사람이 현대 수학의 거의 기본을 만든 사람인데 집합이 없었으면 이 논리적 완결성이 거의 안 채워지거든. 근데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 충격을 세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승이 제일 세게 갔어. 멘탈 완전 마장창 들었어. 어쨌든 이제 무한을 잘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그때 그 당시 수학자들이 무한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 무한 집합의 이 개념 자체는.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 이제 어쨌든 그렇게 까인 덕분에 집합이 더 잘 세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거의 정신병자로 몰아갈 정도로 까버렸으니까 좀 심한 거죠. 자, 여튼 그럼 쌤이 지금 한 설명 요건 잘 이해됐니? 괜찮아? 승우 괜찮아 맞아? 승진이는 살아있니? 잘 이해했어? 다시 별로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다가 나중에 좀 괜찮다가 다시 어려워졌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거기 개념 플러스에 쌤이 한 거랑 똑같은 얘기 있는데 페이지 제일 밑에 맞지?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기본값이긴 해서 그래. 교과서나 교사형 지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요거랑 요거야. 요거랑 요거랑 쌤이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봅시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하기 전에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 다시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잖아 맞지? 얘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잖아. 진동하잖아 맞지?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수렴하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 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발산이지. 일반항 0으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끝인 거야. 괜찮니? 근데 이 친구는 뭐야? 일반항을 내가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 홀수 원장, 짝수 원장 따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0으로 간다는 사실은 팩트거든. 그럼 수렴하지? 는 아니지. 일반항이 0으로 가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저거는 확인해 봤더니 수렴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수렴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차이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제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급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2n 더하기 1분의 n이 수렴한대. 그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뭐가 수렴한다는 말이라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이었어. 승민아 잘 이해하고 있어? 잘 이해 못하겠어? 혹시 어디가 어려워 지금? 그냥 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목을 자르자. 너 급수 넘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이해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요. 히타는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이거
누구 말투지?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 누구 말투지? 스무스 말투 아니야? 맞지? 약간 어이없네. 자식 승민아 아니 너 정신이 지금 죽어있는데? 왜요? 약간 멍해? 네. 자 조금 쉬었다 할게. 요것만 하고 요것만 이고 몇 분이지? 아니 그냥 번호가 몇 개 있는지 세 개만 하고 쉬겠어. 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16분이라서 사실 의미 있는 쉬는 시간을 못 가지겠네. 숨만 돌렸다 합시다. 자 일단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이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따라서 리미트 an-2n 더하기 1분의 n이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2분의 1로 가고 얘가 0으로 수렴하기는 얘도 2분의 1로 가야지만 0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 따라서 리미트 an이 2분의 1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사실 이 풀이는 이제 그 논리적 결함이 있는 풀이거든. 근데 이제 그 논리적 결함은 그냥 성질로서 스스로 만들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성질은. 넘어갈게.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시그마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an이 2분의 1, 시그마 an이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시그마 3an 마이너스 4bn이 마이너스 1. 시그마 3an 마이너스 4 까먹었다. 4분의 bn이 마이너스 1. 4분의 bn이 마이너스 1. 자 그때 시그마 bn의 합을 구하시려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이제 어차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도 이제 둘 다 수렴하는 급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급수를 합쳐 쓸 수 있거든. 여기다 그냥 3을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한 다음에 수렴하니까 3을 안으로 집어넣자. 그리고 좌변에서 좌변을 빼고 우변에서 우변을 빼는데 거꾸로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뺍시다. 그럼 시그마 4분의 b는 2분의 3 빼기 빼기 2라서 2분의 7이 되겠지. 양변에 4를 곱하면 시그마 b는 14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냥 산수 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기억. 시그마 an이랑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한대. 그러니까 우리 함수 입칸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거든. 이 급수와 이 급수의 사칙 연산으로 우리가 시그마 bn을 만들 수 있니 없니? 사칙 연산이 아니고 덧셈 뺄셈으로만. 이거는 수열 입칸이 아니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되는 거 맞지?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하나의 급수를 합칠 수 있어서 결국 수렴한다. 참인 겁니다. 괜찮아? 니은 봅시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발산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0이 아니래. 얘는 뭘까? 얘도 거짓입니다. 우리 아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봤었잖아. 맞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을 각각 an과 bn으로 삼게 되면 시그마 an도 시그마 bn도 모두 발산하는데 an 더하기 bn은 저거 다 더하면 뭐가 되지? 0 되잖아. 맞지? 모든 항이 0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0이다. 되어서 발레가 될 겁니다. 괜찮니? 자, 디귿 봅시다. 디귿. 급수 an 곱하기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으로 가면 리미트 bn은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은 0이란데 디귿은 이겁니다. 급수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는 말은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우리가 저기 배운 문제에서 이 친구에서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지. 이거이면 근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이거 아니니? 라는 얘기가 이 디귿의 실제 의미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 얘는 0이 아니래.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야. 맞아? 틀려?
잠만. 이거는 함수역학과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지겠습니다. 똑같네. 똑같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같은 방식 연결할 수 있어. 오 헷갈림. 쌤도 헷갈림. 용자. 일단 이거 OX. 진동 수로 아니, 지금 함수로 바꿨는데. 함수니까 수투에서. 여기 머리 굴러가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계속 굴리고 있는 거 맞지? 돌아가고 히타이 머리 돌아가고 있어? 승호도 생각 중? 용기는 사람. 맞는 거지. 함수가 맞는 거지. 응? 함수에서 맞는 거지. 승호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투표할까 투표? 어디 있어? 한결이 어디 있어요? 이거 밑에 거 수트에서 아까 보자. 한표 진영이 한표 지금 뭐래? 함수에서 맞는 거. 승호 아니 그것도 하면 어떻게 알아? 만든 거라고? 승진이 오 같은 말 줄 알았네. 어제 너는 이거였나? 아 여기 그는 거 맞지? 승민이 원래 대세를 따라 승민이는 했다가 빨리 승민이 잘 모르겠어요. 기권? 자 일단 시우 빨리 민국이 기권하겠습니다. 재원이 말이 안 되죠. 기권한 사람은 다시 해. 저는 말이 안 돼요. 이제 너한테 달렸어. 저도 아닌 걸로 할게요. 표경을 이뤘다 맞지?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방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 만들어서 이 친구를 자극하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게 만들고 우극한을 0으로 가게 만들자. 얘를 반대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둘 다 수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값은 0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좌우극한을 쪼개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속이라는 틀에 가둬버리면 안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발레가 존재할 겁니다. 얘도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입니다. 자, 이게 0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꼭 bn이 0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맞지? 예를 들어서 얘가 1010, 얘가 010. 그러면 둘 다 수렴하지 않는데 이제 극한값은 0이 맞잖아, 맞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까지 하면 이제 다음에 잘할 수 있겠지. 쌤이 정기 테스트를 2번 볼 거거든. 한 번은 8월 15, 16, 17에 보고 한 번은 9월 첫째 주 말쯤에 볼 거거든. 8월 15, 16, 17에는 기본 개념 위주로 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틀리면 선생님 일단 기본 컨셉은 이제 재원이 적용용, 재원이 헷갈리는 말하고 샥샥 내가지고 그런 이제 정확히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본 개념 방학 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낼 겁니다. 잘 해주십시오. 넘어갑시다. 아니군요. 우리 딱 5분만 숨 돌리고 합시다. 5분 너무 짧아. 어쨌든 쉬었다 합시다.